시민프레스와 메일타임즈와 시민프레스 함께하는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임록 의장님 모셔서 함께하는 초청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지키고 계시는 주임록 의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패널분 모셨는데요. 메일타임즈 송기룡 발행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 아침을 여는 뉴스 메일타임즈 송기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표명한 주임록 의장님의 취임 1주년 소회를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먼저 항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41만 시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겪고 광주 시민들의 시름과 고통에 깊이 있게 공감도 하고 또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서서히 일상 회복이 시작된 만큼 더욱더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가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보낸 시간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10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안정적인 의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정말 발로 뛰시는 우리 의장님이신데 오늘 또 어디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갑작스럽게 또 이제 우기가 되어서 맞습니다. 어제는 퇴촌 지역에 다녀왔고 오늘은 남한산성 작년 수해 때문에 혹시나 불안도 하고 궁금도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현장도 다녀오셨고 오늘 네. 또 인터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다음 질문으로는 읍면동 방문을 통한 소통 행정의 방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도 기울이고 또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서 발로 뛰어보기도 하고 듣고 또한 시민과 공감하는 생생한 현장 의정 활동이야말로 소통 행정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 새 방문뿐만 아니라 관내 중소기업 또 농업체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중점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을 만나서 격려도 하고 소통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광주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읍면동 그 방문하실 때 네네. 이제 여러의 그 채널을 통해서 네. 건의 사항을 듣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시에서 해줘야 할 부분들,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들 네네. 그래서 여러 그 사례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가장 의장님이 네 이건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너무 잘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8대부터 추진했던 건이에요. 그런데 지역 주민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광주시 바로 진입로예요. 진입로인데 그러니까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아직까지 입체로 교차로 사업이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용역도 끝나고 이제 타당성 조사도 끝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만 남았어요. 근데 이것을 빨리 얼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라고 질책하는 그 질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행히 중앙으로부터 이제 지원금도 받았고 했으니 좀 더 이제 속력을 내보겠다는 그런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역시. 그 광주시 관문이 네네.
대표적인 관문이라고 해서 광주시가 이제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네네. 여러 도를 통해서 진행로가 있는데 네네. 이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도 열려야 되고 네.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네. 광주시 여기서부터 광주다. 예. 그럼 광주의 대표적인 남한성이라든가 네. 이런 네네. 것들이 상징물이나 이런 네네. 부분이 이렇게 좀 방문객들을 환영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예. 지금 건의를 받아들여서 네, 그걸 네. 진행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네,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네.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입체로 개선 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네. 주민들의 그동안의 염원입니다. 그렇죠. 어, 얼굴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오늘도 현장을 다녀오셨던 것처럼 네. 주민분들의 또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두 발로 뛰고 계신데, 네. 임기 내에 중점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물론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도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어제는 퇴촌에 다녀왔고 오늘은 남한산성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작년 8월 8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정말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이 퇴촌하고 남한산성, 기타 이제 우리 광주 지역에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남한산성에 다녀왔거든요. 네. 산사태가 일어나서 안전에 주민에게 안전에 위협이 가할 만큼의 그러한 사고가 산사태가 있었던 곳입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정말로 아찔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업 진척률이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4, 5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실망했고 화가 났고 그분들은 지금도 무서워서 저녁에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게 저희 광주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도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그걸 싸잡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배수로 문제가 문제인데 배수로가 지금 뚫리지 않으니까 물이 넘치고 맞아요. 이 도로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량들도 너무나 위험하고 그 밑에 사는 주민들도 너무나 위험해서 정말로 밤잠을 못 잔다는 그런 제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로 속히 하루라도 빨리 이 배수구 시설 빨리 해야 됩니다. 간곡하게 제가 집행부에 건의 올리겠습니다. 네, 광주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다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중앙정부나 네, 네. 도의 지원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 그 행정적인 절차상에 네네. 그 시일이 걸린다 이런 네네. 말씀을 광주시장께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예비비나 그거가 나중에 네네. 협의를 거치더라도 선시공 후 절차를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네네. 그걸 건의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네.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어제 네.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겁니다. 사업을 이만큼 했다라고 해서 가봤어요. 네. 솔직히 지금 다 임시복구예요. 항구복구 된 곳이 별로 없어요. 항구복구 했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이건 항구복구가 아니에요. 아직도 이만큼씩 남아있어요. 그럼 그것이 만약에 작년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그런 정말로 뭐 산사태나 하천 침수나 도로 파괴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맞아요. 정말 저는 무서웠고 아찔했고 너무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사업을 할 때 한 군데만이라도 온전하게 하자. 완벽하게 하자. 항구복구를 하자. 주민들이 떨지 않게 더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배수로를 철저히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업이 어느 정도 저는 그럼에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되지 않은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 가셔서 보고 느끼십시오. 그럼 이 회장님 네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면 네. 지금 장마 시기가 되기 전에 네네. 현장을 좀 한 번 더 일찍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몸소 좀 보여주셨으면 네. 이 재난을 복구를 좀 일찍 할 수 있고 또 이번 장마에도 우려가 좀 적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안 가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안 가본 게 아니죠. 가보셨어요? 제가 발로 뛰는 그래도 시의장인데 안 가볼 수가 없죠. 몇 번을 갔죠. 네. 항상 집행부한테 언제까지냐, 공기가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과연 제가 수차례 질문을 했고 답변 받았고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제 지역구가 대촌 남종 남한산성 송정동 탐벌동입니다. 총 사업량이 274곳이에요. 네. 물론 이제 사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개발과에서 199곳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따져봤더니 72.6%예요. 이곳을 왜 지역 개발과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 읍면동에도 맡겨주면 충분히 저는 일을 다 잘했고 저는 우기 전에 끝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아쉽다고 주민들도 그러세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부탁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선택과 집중 제대로 합시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들을 위한 게 무엇인지 따져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큰 사업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큰 거 아니에요. 우리 광주시에 뭐를 하고 뭐를 하나 짓고 그건 그분들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내 집 앞에 위험하지 않는 요소 안전하게 지켜주는 걸 주민들은 원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분들이 정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고 초조한 것보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또 생생한 현장을 다녀오셔서 목이 조금 쉬신 것 같아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에 산적한 현안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광주는 급격히 인구가 증가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활 여건의 변화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기반 시설이 턱없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특히 도로, 인도, 이미 우리 간선도로는 포화 상태예요. 우리 출퇴근 시간에 또한 휴일에 극심한 이 상습 정체를 지금 겪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네. 이렇게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결할 그런 획기적인 대책 정말로 우리는 많은 생각과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망을 연장하는 그런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통난도 해소를 하고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권 통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거 그렇기에 수서 광주선 또 경강선 연장을 비롯해서 판교 5호선 유래 3동선 또한 GTX 등의 연장 추진을 우리 광주시가 발벗고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의회도 함께 할 것이고 분기를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회장님 주민 곁에서 같이 하면서 느끼는 그 소소한 행복을 행복이 곧 의정 활동의 일환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광주시가 내년에 세계 컨퍼런스, 관악 컨퍼런스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네. 상당 부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네. 그래서 광주시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또 적극적인 그런 그 지원을 또 시의회에 요청을 하고, 근데 시의회에서 예산 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정말 그 광주시 의회도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그 목적 사업에 네. 일조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이 정말 이 관악 컨퍼런스에서 업될 수 있을까?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서요. 의장님의 의견은요? 네. 참 입장 곤란한데요. 제 속에 있는 거 탁 드러낼 수도 없고 어차피 시작은 스타트는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기에 네. 멋진 마무리는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족한 것들 채워가면 됩니다. 아하. 우리 방세환 시장님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네. 반드시 저는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울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문화예술 도시로 또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번 컨퍼런스니까요. 우리 의장님께서도 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너무 막 입장 곤란한 거 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이제 네. 혼나는 게 아닙니다. 광주시장은 임기가 4년이에요. 네. 의장님은 임기 2년입니다. 임기 2년 중에 지금 절반이 왔어요. 네. 절반이 왔는데 그동안 1년 동안 광주시하고의 어떠한 그런 그 상생하는 부분이 어느 의장님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측면에서 따진다 그러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솔직히 워밍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어떻게 시에서 하는 일이 100% 마음에 드는 사업이 있었겠습니까? 네. 하지만 시장님께서 워밍업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특별하지 않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면 도와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 네. 또 협업을 할 것은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네.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그런 의장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견제도 하면서 협업까지 함께 우리 모두나 어차피 광주 시민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도 의장님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해주고 계시는 41만 광주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광주시의회는 정말로 우리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에게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이라는 그런 대의 기관의 사명에 정말로 충실할 것을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께서 행복한 일이라면 정말로 집행부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도 하고 또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10명의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해결 방안을 찾고 또한 그게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우리 시민, 우리 주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민이 살기 좋은 그런 광주, 머물고 싶은 우리 광주, 정말로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다는 그런 약속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그런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